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에 코로나 한 주간 확진자가 매일 50명씩을 육박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곧 방학이지만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 한참 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당분간은 우리가 이 학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라면, 여행이나 많이 모이는 자리, 거리낌 없이 다니는 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 좋은 첫인상을 만드는 것, 왜 첫인상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초두 효과라는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 초, 머리에 각인이 되는, 처음에 머리에 각인이 되는 효과인데, 각인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요? 어디다가 이렇게 새기는 거잖아요. 도장 파듯이. 새겨진 거는 잘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나요? 여러분이 지우개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새겼어. 새긴 게 뭐 시간이 지난다고 그게 저절로 알아서 그 홈이 메꿔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것처럼 쇼두 효과라는 것은 우리의 첫인상이 한번 딱 봤을 때 그 느낌과 이미지와 이런 것들이 각인이 되면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교시, 처음에 누구 만날 때, 다음에 잘 보이지 뭐.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앞으로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각인이 돼버리거든. 그 상태로. 그래서 첫인상은 엄청 중요하고, 여러분이 특히 뭐 면접만 꼭 첫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앞으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계속 만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쓸데없이 평가절하 당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괜히 나쁜 인상 주고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그냥 난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첫인상을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첫인상이라는 것이 이 이후까지 이어진다라는 그 초두 효과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은 배웠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첫인상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들, 메러비안 차트로 여러분 얘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메러비안 박사가 자기 제자들 논문 통과할 때 보니까 진짜 준비 잘하고 막 내용 충실한 애들은 떨어지고 저거 갖고 될까 싶은 애들은 붙어서 억울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아주 오랫동안 실험을 해봤더니 사람들은 그런 내용은 7%밖에 반영을 안 하고 압도적으로 외적인 이미지에 일단 호감과 비호감으로 각인을 시켜버리고, 두 번째로 작용하는 것이 청각적인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화면에 보시면 첫인상을 만드는 요소들이 밝은 표정, 목소리, 깔끔한 복장, 바른 자세 이렇게 있는데, 외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죠. 표정도 외적인 거고, 복장도 외적인 거고, 자세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외적인 거죠. 거의 외적인 게 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 뭐 목소리가 이성균처럼 막 목욕탕 목소리처럼 저음으로, 그런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의 목소리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처음에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가, 첫인상에 좌우되는 그런 목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과제를 냈어요. 나는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제를 냈는데, 여러분에게 개구리 뒷다리를 10초 동안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면 안 나오던 일을 최대한 위아래, 위에 8개 이상, 밑에 8개 이상 해가지고 16개 이상 나오도록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면서 연습을 하면, 우리의 얼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중이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 마동석 팔뚝처럼 계속 이 표정도 단련할수록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변해요. 의외로 얼굴에 근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구리 뒷다리를 하루에 2번씩만 하면, 스펀지에 여러분들이 링크를 연결해서 봤다시피
인상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개구리 뒷다리를 해가지고 사진을 보내라고 했더니 무슨 꿈자리 뒤숭숭하게 죄다 들 썩소를 보내가지고 아주 무서운 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너무 놀래서 여러분이 또다시 그런 썩소를 막 이상한 걸 막 보낼까봐 너무 놀래서 이번 주에는 과제를 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좀 마음의 안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과제가 없다는 것. 대신 지금 이 시간에 도입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매주 여러분이 따로 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뭐 갖가지 방법으로 카톡으로도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시험에 대해서 되게 불안하신가 봐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할 테니까 이상하게 나중에 따로 묻지 말고 안 들었다는 거니까 들었어도 이거 까버릴 테니까 시험에 대한 부분, 기말 과제에 대한 부분 지금 얘기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과제는 지금까지의 과제는 한 주 한 주 제가 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을 들은 이후 주말까지 제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일이 되겠죠. 20일 주말까지 제출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제출하는 거, 마지막 주에 제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1강부터 지난주 썩소 과제까지 과제가 차곡차곡 모였잖아요. 근데 그 과제를 중간고사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떻게 이게 학교가 개제가 되면 나가서 늦게라도 중간고사를 평가를 할까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랬다고 이제 보기로 한 중간고사 평가 지표를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이 한 주 한 주 열심히 그동안 잘했더라고요. 중간중간 보내주신 거 보니까 성실하게 잘하셨는데 그걸 한 번에 파일로 묶어서 알집으로 묶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안 썼던 사람들은 알집 한번 묶어보세요. 한꺼번에 해서 저한테 보내세요. 하나 해서 보내면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알집으로 해서 보내면 그걸 중간과제로 평가를 할 것이고 기말과제는 마지막 주, 다음 주에 제가 올려드리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력서 파일, 연습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력서 파일을 여러분께 올려드리면 그걸 작성해서 보내는 것을 기말고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저는 쓸데없는 걸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간에 배웠던 것도 한번 챙기고 그리고 여름방학과 졸업 이후에 여러분이 잘 쓰셔야 할 이력서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최대한 여러분한테 좀 유익하게 시험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중간고사는 여러분의 과제를 알집으로 축약을 해서 2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제 제출 막 한 장 한 장 하고 따로 하고 하지 말고 무조건 다음 주까지 묶어서 한 번에 보내시고 그리고 기말 과제는 우리 종강하는 그 주간에 마지막 주간에 제가 올려드리는 이력서 파일을 그 주말까지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7일인가 28일? 28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28일까지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여러분이 달려오신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될 텐데 내기만 하면 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렇게 냈어. 그러면은 다 점수가 나오냐? 그렇지는 않겠죠. 왜? 다 그렇게 낼 테니까. 그래서 그 간에 최대한 수업 시간에 하라고 했던 저의 유의사항이 있잖아요. 이력서를 봐도 반드시 뭐 시간 순서로 쓰고 뭐 어떻게 쓰고 뭘 묻는 건지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라고 얘기했던 그 요강을 잘 파악해서 쓰신 분한테 좋은 점수가 가는 거지 막 적어서 냈다고 해가지고 저 왜 점수 이따위에요 뭐 이렇게 나중에 들이밀지 마세요. 네, 배운 것을 평가하는 것이 기말과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운 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 말고 다른 교수님한테도 그러시면 안 돼요. 배운 대로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대로 해놓고 나서 왜 점수 이렇게 하냐고 하는 거는 좀 약간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첫인상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고, 그래서 첫인상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밝은 표정 만들기, 개구리 뒷다리 했죠. 이번 주에는 외적인 55%, 시각적인 55% 뒤에 38%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음성 이미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네, 좋은 효과적인 목소리를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자, 왜 효과적인 목소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걸까요? 네, 바로 밝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이득이 돼요. 첫 번째, 누군가 똑같이 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아는 사람 했을 때, 한 사람이, 네, 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그래서 누구한테 더 물어보고 싶죠, 여러분? 당연히 전자죠.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어필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신뢰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밝고 당당한 목소리는 일단 그 사람에게 자신감을 엿볼 수가 있어서 저 사람에게 뭔가 굉장한 호감을 느끼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정도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양적인 것은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사람이 왠지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더 성실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하는 사람하고, 제가 갔다 올게요. 갈게요. 하는 사람하고 봤을 때는 전자가 훨씬 성실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일을 해냈을 때 똑같이 해냈어. 첫 번째 사람도 하나를 해냈고 두 번째 사람도 하나를 해냈어. 하지만 첫 번째 사람이 해낸 그 하나가 훨씬 더 기특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뭘 당당하게 말했을 뿐인데 그 사람에겐 자신감이 있어서 많이 더 잘하는 것 같고, 효율이 있을 것 같고, 성실하게 보이고, 그리고 신뢰감을 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게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쭈뼛쭈뼛하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제대로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는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데서는 엄청난 차이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우리의 뇌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뇌는 되게 이성적인 사고 판단을 할 것 같지만, 사람을 볼 때 그것을 정보로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감과 비호감이라는 감정으로 저장을 합니다. 저 사람이 이런 부분은 좋고 이런 부분은 조금 취약하니까 저 사람은 전반적으로 이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뇌는 무엇을 딱 봤을 때 좋아? 별로야. 완전 싫어. 이렇게 감정적인 저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소리를 그냥 당당하게 어필했을 뿐인데 상대방은 그걸 당당하다, 자신감이 있고 성량이 풍부하네, 이렇게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좋은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반대로 뭔가를 찔끔찔끔 찌질찌질 제대로 말도 안 하고 웅얼웅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까지 첫 번째 사람에게 부여했던 긍정적인 감정의 반대. 저 사람 자신감이 없어. 저 사람 왠지 성실하지 못할 것 같아. 저 사람 왠지 약속하면 잘 빵꾸 낼 것 같아. 쟤한테 일 못 시키겠어. 엄청난 결과인 거죠. 말 한마디, 대답 한마디의 태도에서. 네, 그래서 이 밝은 목소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이제 면접에 대한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표정까지 연습을 해서 인사까지 잘 마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질문하겠죠. 상대방이 뭐 여기까지 오는데 어떻게 왔냐, 뭐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뭐 어디 사냐, 뭐 이렇게 간단한 걸 물어볼 거예요. 꼭 면접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 뭐 어디 사세요, 뭐 이름이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물어볼 때 떳떳하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긍정적으로 크게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웅얼웅얼 그냥 아무거나 다 잘 먹는데 그냥 다
잘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같이 먹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말로는 정보의 내용은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아무것도 그 사람이랑은 먹고 싶지 않아요. 휴일날 뭐 해요? 물어봤는데 네, 휴일날 전 아침마다 산에 가거든요. 그래서 산에 한 1시간 반 정도 돌고 와서 강아지랑 같이 돌고 와가지고요. 강아지 목욕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뭐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휴일날 뭐 하세요? 저 그냥 집에 있다가 친구 만나고 좀 그런 편이에요. 뭐 이러면 그 사람은 그냥 집에 있다가 뭐 친구도 만나고 한다는 정보를 얘기했을 뿐인데 듣는 사람은 진짜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목소리로 누군가 대화를 한다라는 것, 대화에 대해서 적절한 톤과 적절한 음성과 적절한 성량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대면 강의를 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거나 발표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시원시원하게 뭔가 모르더라도 그냥 아는 만큼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드물어요. 네, 그래서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뭐 한 70%의 학생들이 그냥 단답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저하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강조하죠. 그 친구들한테도 강조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부디 이제 나가지 못하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예전보다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세계 지도를 그려서 퍼즐을 만들듯이 여러분들도 짧게나마 이번에 뭔가 음성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훈련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표정만큼이나 목소리 역시도 여러분 훈련하는 만큼 바뀌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하루에 단지 5분이라도 연습을 한 것과 연습을 하지 않은 것 굉장히 나중에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 보면 뭐 발음 훈련 지문이나 목소리 훈련 대본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스위스에서 온 스미스 씨 이야기. 스위스에서 오셔서 산새들이 속삭이는 산림 숲속에서 숫사슴을 살사시 수색해 식사하고 산속 샘물로 세수하여 사는 33살 샴쌈둥이 미세스 스미스 씨와 미스터 심슨 씨는 너무 웃기죠? 네, 제가 하면서도 웃긴데 이거 여러분 한번 혼자 진짜 이번 주에 과제 없다 그랬잖아요. 혼자 한번 끝까지 읽고 이거 녹음 한번 해보세요. 휴대폰으로. 그럼 얼마나 여러분이 이불킥을 하게 되는지. 네, 이런 거를 혼자 있을 때 또박또박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을 또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지문 낭독이라고 해서 아나운서들이 많이 쓰는 방송 대본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연습해봐도 좋고 또 감정 훈련 발성이라고 해서 드라마 대본 같은 거 다운받아가지고 연습해놓은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목소리도 역시 성대라는 근육을 통해서 발성을 하는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말할 때 있어서의 고민들이 눈에 띄게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문을 낭독하는 방법 외에도 뭔가 안으로 움츠러들어서 목소리가 크고 싶은데 저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고민이에요 하는 학생들도 있죠. 그런 학생들은 저는 실제 이제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초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촛불을 요만큼 떨어뜨려 놓고 꺼질 때까지 그걸 계속 이제 시키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본적인 성량을 틔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호흡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배의 근육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스쿼트 같은 운동, 뭐 플랭크 같은 운동 이런 것들을 몇 개씩만 해도 낼 수 있는 목소리가 달라진다라는 것. 신기하죠? 내 몸의 근육, 배의 근육, 허리의 근육이 목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것들이 딸려 있을 때, 근육이 딸려 있을 때는
내는 소리도 힘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들을 올려드렸는데 한 번씩 꼭 재미삼아라도 여러분들이 녹음 기능 눌러서 녹음하시고 하다 보면 알게 돼. 이게 왜 안 되는지, 나는 이 발음이 왜 안 되는지, 왜 안 될까요? 네, 입을 제대로 안 벌려서 그래요. 그래서 입을 아에 오에 오 뭐 이렇게 막 사방으로 막 푼 다음에 풀어 놓고서 이 여기에서 요구하는 신, 진, 샹, 송, 쇼 할 때 이 발음대로 내가 입 모양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못하는 발음, 안 되는 발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올려드렸는데 꼭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잠재성은 제가 가진 잠재성이 만약에 한 슬프지만 7개쯤 있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들 나이의 잠재성은 한 70만 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가진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가진 그 축복을 지금 이렇게 갇혀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막 나에게 되게 불운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이 잠재성을 끌어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똑같은 기회 앞에서 더 끌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한 번씩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챕터에 좋은 목소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필하는 방법들을 나누어 보고 그 목소리들이 어떻게 내가 지금 내고 있는지, 나는 자신감이 있는지, 너무 빠르게 말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발음이 정확한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말하면 뭐 몇 번씩 다시 물어보고 막 이런 사람은 제대로 말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지, 어미를 흐리지 않고, 이거 굉장히 막 사람 되게 무기력해 보이죠. 자신감 없어 보이죠. 왠지 그 사람이랑 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있었는데요. 그럼 없었는 것 같잖아요.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미를 끝까지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것, 이거 마지막에 중요한 것, 밝은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개구리 뒷다리와 이런 음성 훈련을 계속 연습하셔서 여러분들이 2학기 때는 인상도 달라지고 완전히 목소리도 달라지고 말하는 태도도 달라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수업 한 주 남았는데요. 요 수업 듣고 과제 제출하는 거 잊지 마시고 과제 제출 잘 해주시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